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 초등 독서의 7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독서 교육의 목표는 성적 향상이 아니고요. 읽는 어른이에요. 책을 읽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 많으시죠? 당연한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굳이 강조드리지 않아도 우리 어머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저도 그렇다는 믿음으로 저희 반 아이들 독서 지도했고요.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네, 선생님 덕분에 책 재미있게 많이 읽으면서 지금 6학년 됐는데 저 성적 많이 올랐어요 하는 친구들, 네, 지금도 연락을 받았어요. 최근에도. 성적 향상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은 겨우 뭐 중학교 때 성적, 고등학교 때 성적을 목표로 이렇게까지 제가 독서를 강조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 독서 교육의 목표는 읽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적을 위해서 학창 시절에만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고요. 혹은 그걸 위해서라도 책을 못 읽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평생 책을 친구로 삼고 읽는 어른,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0%도 되지 않는 읽는 어른으로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초등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독서 지도를 해야 할지 1단계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또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제 슬라이드 너무 웃기죠?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단계를 먼저 쭉 말씀드리면 시독, 다독, 심독, 광독, 정독, 취미독서, 일상독서. 한자어라서 좀 어려운데요. 한자어라서 이해가 더 잘 되는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자어를 사용을 했고요. 자, 1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우리 초등 친구들 모두 다 1단계를 지났을 거예요.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책 읽기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죠. 네. 이게 뭐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든 7살 때, 8살 때 시작이 되었든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에게 우리는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아이 최초의 독서를 시작을 합니다. 부모가 골라주거나 집에 있는 그림책, 그림이 없으면 아이들이 못 보죠. 그림책 정도로 시작을 하니까 책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 제한적인 책을 통해서 많은 어휘를 익혀가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는 책을 읽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기이죠. 이 시기가 지나면 다독이라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독 알죠? 마늘 다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다독 단계냐? 그게 아니고요. 그저 혼자서, 그저 부모님이 읽어주는 책을 읽기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아서 읽기만 하던 아이들이 드디어 읽기 독립이라고 하는 과정에 접어드는 거예요. 읽기 독립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읽어주었던 그림책을 아이가 혼자 보기도 하고요. 또 글자는 읽는데 글밥으로 된 책은 싫고 난 만화책 너무 재미있어요 하면서 자기 혼자 펼쳐든 책이 만화책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 중에서는 동화책에 이제 시작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과학상식 100가지 하는 형식 혹은 뭐 어린이들을 위한 속담책 등의 다양한 상식과 지식이 나와 있는 가벼운 책들을 통해서 이제 혼자 조금씩 읽기 독립이 일어나면서 책의 분야가 다양해지는 시기가 2단계 다독 시기입니다. 자, 3단계는 심독이라고 해서요. 깊을 심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글밥이 늘리는 시기예요. 글밥이 늘어나죠. 이 시기에는 만화책이나 그림책을 보면서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에 집중했다면요. 이제 그 단계에서 조금씩 글밥이 늘어날 거예요. 분야가 딱히 확장되지는 않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읽는 거죠. 한마디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꽂혀서 그 분야에서 이제 글밥을 올려갑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야기책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비문학 영역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역사든 과학이든 사회든 별자리든 이런 특정 분야의 책을 구해다 읽기 시작을 하면서 글밥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 광독이라고 해서 넓을 광자를 썼는데요. 주제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 윗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의 글밥이 늘어난 상태에서 둘러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재미있는 책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물론 이 시기까지 독서를 지속한다라는 전제예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3단계 글밥을 늘리거나 4단계 주제를 넓히는 과정, 즉 한 3, 4, 5학년 정도 되는 요 정도 수준에서 독서를 멈춰요. 왜? 바빠서. 왜? 학원 가야 되고 숙제해야 돼서요. 그래서 글밥을 늘리다 말고 주제를 넓히다 말고 아이의 독서가 멈추고요. 여기서 멈춰서 정독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책을 좋아서 읽거나 일상적으로 읽는 나머지 단계들에 닿지 못한 채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결국 평생 읽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책과는 안녕 하고 멀어진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주제를 넓혀요. 대단히 넓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되면요, 또 좋은 점, 자기 나름의 세상 살아가는 거에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러면서 뉴스도 궁금해하고 올림픽도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면서 그 분야들을 책에 반영해서 주제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이제 조금 더 그 어려운 글밥을 읽고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접해본 아이들이 정독 단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 앞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이 정독을 해주기를 바라죠. 소위 말하는 생각하면서 읽는 거,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 그런데 이 정독 단계라고 하는 건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 책을 읽는 것이 어느 정도 일상이 되어야만 내가 책을 읽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책의 내용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책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곱씹기 시작을 하는 단계가 와요. 생각하며 읽기라고 하고요. 이 정독 단계를 경험한 아이들 천천히 읽어봤는데 신기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니까 내가 전에 몰랐던 걸 알게 돼서, 그리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서 기쁘다, 뿌듯하다 라고 하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책의 맛을 알게 된 아이들이요, 취미 독서라고 해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들을 스스로 이제 막 찾아 읽어요. 아무리 바빠도. 고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요 단계를 맞는데요. 정독 단계를 지난 아이들은요, 이제 자기가 틈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책을 찾아 읽는 아이들이 되어요. 자기가 책을 읽게 되고요. 취미 독서라고 하고, 자, 좋아하는 분야를 통해서 굉장히 글밥을 많이 올려가죠. 예를 들어 판타지에 빠진 친구들이 막 해리포터 시리즈를 먹어치우듯이 다 읽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 수준의 소설책들까지도 이렇게 보는 아이들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일상 독서라고 해서요, 책이 일상이 된 거예요. 책이 이 아이의 삶이 되고, 이제는 책 없이는 못 살아요. 책이 없어서 막 되게 슬퍼. 그것까진 아닌데요. 그냥 늘 무언가를 읽고 있는 아이들 있죠. 그게 잡지가 됐든 신문이 됐든 또 자기가 좋아서 읽는 책이든 궁금해서 읽는 책이든 읽으면서는 이제 얘네들은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도 계속 책을 읽게 될 애들이에요. 책과 멀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읽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선생님 1단계는 몇 학년이고 2단계는 몇 학년인가요? 라고 질문, 궁금함이 드실 텐데요. 핵심은 몇 학년 때 무슨 단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이 단계를 순서대로만 밟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밟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교실에서 많은 친구들에게 보면서 제가 관찰한 것들이고요. 어떤 친구들은 3단계와 4단계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4단계와 5단계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낸 아이들, 독서라고 하는 터널을 빠져나온 아이들은 모두 다 6단계, 7단계에 도달하게 되고요. 7단계까지 경험했던 아이들은 읽는 어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3학년인데도 이제 막 읽기 독립이 되었다. 그러면 2단계인 거죠.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가 늦은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시기가 늦은 건. 왜냐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3, 4, 5단계를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
끊지 않고 계속 책을 읽는 습관을 유지하다 보면요.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수준이 높아지고 글밥이 많아지고 분야가 넓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이들이 다른 할 일에 밀려서 책 읽는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면 대부분 친구들이 3, 4단계에서 머물다가 초등 3, 4학년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읽는 어른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중학생이 된 아이들과 3, 4학년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중학생이 된 아이들, 이 아이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책을 읽었던 아이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등 시기 6년 내내 우리 아이가 결국에는 책 없이 못 사는 아이,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무언가를 읽고 있는 아이로 만드는 꾸준한 독서 습관만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영역이 넓어지거나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억지로 유도하실 필요가 없고, 맞게 가고 있구나를 확인하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몇 단계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아시는 것, 요것으로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잘 관찰해서 독서 습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잡아주냐면, 이거는 가정에서 부모님밖에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못하고요. 학원 선생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이 로드맵은 우리 엄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엄마가 충분히 해주실 수 있고, 엄마만 잘 신경 써주시면요. 우리 아이가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읽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다양한 글들, 우리 친구들의 글도 읽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체험 무료로 해보실 수 있는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카페에 자주 놀러 오시고, 또 매생이 클럽 친구들 쓴 글에다가 열심히 스티커로 댓글 좀 남겨주세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